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의 발언을 함께 봤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자,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는 초선 의원의 이야기 민초단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타이틀 같군요. 전 타이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김기표 의원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네.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의원님 발언 네. 보는 재미에 국민들이 네, 너무 사이다 발언하시고 계세요. 저는 막상 보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아, 그러셨나요? 예. 네. 예. 일단은 굉장히 급박하게 네. 국민의힘 상황이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24시간 안에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한덕수에서 아. 김문수로 후보가 바뀌는 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결정을 당원들이 했다는 게 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 잠을 자면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당원들이 국민의힘 쪽 당원들이 한덕수로 후보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서 예. 다시 김문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도부에서 하면은 당원들이 보통 이렇게 찬성을 하면 편을 들어주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물으면 보통 찬성을 하죠, 해주죠. 보통은. 왜냐하면 네. 어린이 잘 알아서 고민해서 그렇죠. 한 일이겠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엔 아마 도저히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권리당원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아예 쌍권이라고 하는 두 지도부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듯이 보이니까 보통은 찬성표를 던지는 당원들도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거부하는 반대표를 던진 것 같고요. 네네.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쪽이라도 저렇게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도부가 자기들 권력인 양 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얼마 동안은 네. 일시적인 문수당이라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네.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어요. 반 이재명. 그렇습니다. 바로 반 이재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국힘은 이 이재명 정적 이 전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그 처음에 김문수를 조금이라도 응원했던 건 뭐냐면 내란 행위에 있어서 할 때 국무총리고 네. 뭐 기름 뭐 장어 뭐 이런 별명 하듯이 네. 마치 이게 무임승차해서 자기가 제일 좋은 거는 아무 노력도 안 기울이고 따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눈길을 행태가 끌었죠. 조금 보기 싫어서 네네. 김문수 후보를 좀 열심히 해라 지지하는 응원하는 면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판할 점이 많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예비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반 이재명 얘기만 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선거에 나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제가 당선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당선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그 이재명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건 봐줄 수 없는 거고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자기가 선출되도록 호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빛나는 별이 돼야지 남의 빛에 반사되는 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이재명에 기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에만 올인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공약을 지금 갖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공약이 전혀 없어요. 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바꿀지 개혁할지 이런 거에 이분도 대한 후보 뽑다가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거 한 며칠 하는데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국힘 내부 내홍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거 체제로 갈 수 있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박대출 사선 친윤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했고 네. 또 그 저기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그대로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좀 봉합이 될 것인가? 그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아요. 지금 SNS에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 너무 좀 웃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재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끝에 수로 하고 김문으로만 바꾼 거예요. 원래 한덕수로 찍어놨다가 옷을
옷을 한덕수로 다 이제 찍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제 한덕수가 갑자기 김문수로 바꾸니까 끝에 수는 같고 재밌네요. 그래서 뒤에 김문으로만 바꾼 그런 네. 이제 짤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그러니까 한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저렇게 한덕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네. 그래서 준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문수로 후보가 교체됐기 때문에 네. 그 혼란은 당분간 며칠은 좀 갈 것 같고 준비도 바로바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대선 갈 때 같이 갑시다.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김문수 쪽 최측근의 차명진 씨는 계속해서 누구는 당원권 정지 3년에 권영세 뭐 권성동 쭉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쵸. 그 얘기도 나왔어요. 니네는 다 당원권 정지 3년 될 거야. 이렇게 마치 이제 다시 당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칼을 있는 대로 휘두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단결이 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체제 전환도 쉽지 않을 거고 일시 단결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중앙선대위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 대응단에서 네. 오늘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을 네, 네. 냈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진짜 모습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보통 하는데 이 며칠간에 걸친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피해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김문수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쪽에서 밀어내려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막말을 막 많이 했고 네네.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하고 붙어서 굉장히 극우적인 네. 세력과 한편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막말을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 계엄할 때 내란행 했을 때도 끝까지 동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표의 어떤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만큼 김문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코미디 같은 그 상황을 이제 걷어내고 김문수의 본 모습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문수의 본 모습은 진짜 막말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소방관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도지사인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것도 있고 일제시대 소녀시대 때 선조들 일제시대 국적이 어떻고 김구우 그렇죠. 선생 국적이 중국이라고 하고 소녀시대 쭉쭉빵빵 소녀시대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여성 비하 발언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발언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좀 그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3번 뭐 2번인가 3번인가 한 사람인데 네. 이래가면서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 저도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막말 그 시리즈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말은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은연중에 튀어나오도록 돼 있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그 안에 사고방식은 어떨 건가?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저는 김문수를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씨가 네. 국민께 드리는 호소 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사실 뭐 우리도 반갑지 않지만 네. 국힘 입장에서도 좀 뜨악하지 않았을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 놓은 글 같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한덕수가 될 것을 생각하고 써놓은 그러니까 글이 그 아니냐. 시점이 네. 후보가 결정된 시점에서 네.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아마 좀 수정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돌아다니는 글 중에 네. 중간에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한 걸 사실 그 부분을 못 바꾼 것 같습니다. 한덕수로 그래요? 김문수를 한덕수로 네.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내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글이 처음에 한덕수가 당선된 것을 그러니까 후보가 될 것 생각하고 그러네요. 네. 썼다가 급히 내보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바꿨을 텐데 네. 편리한 그 부분을 예, 한글 하면 컨트롤 F 찾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안 쓴 모양입니다. 써보면 이게 네.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바꾼 걸로 봐서 아예 한덕수로 써놨다가 김문수로 바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이게 계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짜 넘기지도 네, 뱉지도 계륵의 못하고 같은 약간 존재죠. 그런 예.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또 배제하자니 또 기존에 그래서
여기서 일절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논평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논평을 안 낸 것으로 제가 네네네,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왔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애매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박수 쳐주자니 중도 측이 그러면 내란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배제하자니 또 한 30% 정도 되는 국민의힘 지지 세력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30%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몇 퍼센트도 또 중요하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개 데리고 산책이나 하고 또 이런 메시지 내고 이런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겠죠. 국민의힘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에서 김민석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당적 박탈을 해야 된다. 또 재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오늘 한 5가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너무 극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라. 네. 당신은 그때 국회에서 다 일어나 사과할 때 당신 혼자 앉아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내면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란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그런 의미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행위이고 그다음에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그래서 판단해서 탄핵을 한 파면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걸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정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막말 중에서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계엄할 만하니까 했다 이런 취지의 말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분에 있어서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가 맞다 아니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투표하는 분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검사 출신이시니까 법적 좀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가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후보직을 박탈하고 취소시켰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직전에 이제 후보가 교체되는 바람에 판단도 이제 유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당선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법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그 국민의힘 쪽 당헌 당규를 다 봐야 정확한 판단은 되겠으나 일단 오늘 보도한 내용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해 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취하했거든요. 자기가 후보로 됐기 때문에 취하했는데 지금 당원들한테 물은 것은 본인의 취소가 김문수 후보의 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를 물은 게 아니고 취소는 이미 되고 그렇죠. 한덕수 후보를 하는 것 한덕수 후보 이렇게 공고해서 우리가 한덕수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찬성하십니까? 그렇죠. 한덕수 후보를 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했다면 한덕수 후보는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취소됐고 한덕수 후보는 안 됐고 그러면 사실은 다시 정해야죠. 그렇죠. 그 다시 정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근데 제가 보기엔 다시 정하는 절차도 없이 한덕수 후보를 세우는 게 실패했으니까 다시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된다? 좀 이상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인 논리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당헌 당규에 그게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주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상정해서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형식상 결함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는 또 당내에서 한 행위라 그리고 또 시간도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다투어서 이게 무효냐 아니냐를 할 시간 없어서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법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절차로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앞서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권영세, 권성동과 한덕수의 배후 세력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정계를 은퇴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배후 세력으로 이야기한 것 누구라고 보세요? 권성동, 권영세 두 쌍권이라고 표현된 두 사람이 이 일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걸 다 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뭔가 지금 조희대 사법 쿠데타부터 그렇죠. 해서 배후에서 기획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고 실제로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때 소속됐던 서모 변호사가 이걸 다 기획한 사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한간에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서모 변호사는 김현장에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왜 갑자기 아무리 논란 하나로 저렇게 사람이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뭔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뭔가 기획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자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보통 사람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예, 그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기획하는 팀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서 대법원장과 잘 이렇게 얘기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쌍권이 아주 무도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새벽에 이렇게 해서 기존의 후보를 뒤엎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야습이라고 표현했어요. 야습.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매복과 야습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밤에 그 진짜 쳐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죠. 침투하는 그 야습을 감행했는데 그게 쌍권이 둘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당권까지 뺏기게 되면 예. 이제 완전히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는 형의 처벌 받게 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그 세력이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이번 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그 사이의 내홍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비춰졌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정계 은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진짜 정치권에서는 절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인물들이거든요. 네. 선거판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유야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싫어하는 당이고 상대 당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저런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정치 퇴행을 보여준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어떤 의식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정치권이 다 나서서 그런 일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정치 네. 어떤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저들이 더 이상 정치에서 나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도 저런 정도의 사람이 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저도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명민댁에서도 정치 퇴행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생중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빛의 네. 유세 시동입니다. 자, 첫 번째 유세 일정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네. 잡으셨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 골목골목 이제 그 조금 힘든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네. 경남이라든지 강원도 쪽을 먼저 찾아보셨다면 이제는 광화문을 비롯해서 남부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실 것 같아요. 네, 경기도 그렇게 쪽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일정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재명 후보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까 국민의힘 쪽 얘기를 표정이. 괜히 별로 지금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얘기하니까 좋고 그동안 이제 경청 투어해서 이렇게 험지도 많이 가고 네. 그러니까 별로 오히려 영남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다 당선이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네. 사실은 오히려 정치 발전도 잘 안 되고 지역 발전도 안 되고 또 민주당대로 험지니까 잘 이렇게 네. 경쟁이 잘 안 된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것인 저도 그렇게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험지지만 정말 여기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도 우리가 정말 차분히 잘 지켜서 잘 살펴서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네. 메시지와 또
실제로 들었잖아요. 예, 예. 그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선거가 있게 된 정신,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부터 인해서 탄핵이 발의되고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 광장이 상징적인 곳이었잖아요. 네. 다 응원봉 들고 나와서 그 국민들이 모여준 힘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이번 선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출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잘 선택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내일 저 지역은 잠깐 아침에 발대식 하고요. 그쵸. 거기 가려고요. 가서 일단 처음 발대하는 데는 저도 가서 좀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잠시 잠깐 비워도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권, 경기 북부, 뭐 강원도 접경지 이런 곳을 찾다가 네. 이제 바로 전날인 오늘은 전남에서 네.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고 총 51개, 51개 시군을 돌았다고 하십니다.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소식들을 볼 때마다 이게 선거 운동이 아니고 네. 국민을 정말 찾아가는 모습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청하는 모습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이렇게 그 자세가 되어 있는 모습.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런 거보다는 진짜 네. 실용주의적인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옷도 그러면은 네. 그 보통은 그렇죠. 파란 색깔을 입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네, 그렇습니다. 요새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동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듣고 그걸 해결하고 네. 이런 걸로 사실은 정치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그게 내공이 쌓여온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떤 행위였다고 보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에 이렇게 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북 영천시에서 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머슴의 제일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네.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것도 아니다. 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통합을 강조하신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뭐 잘생기면 더 좋겠지만 농담입니다. 근데 뭐 머슴이랑 진짜 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 국민이 뽑은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네. 머슴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진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하는 머슴으로서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을 잘해야죠. 예. 머슴이 잘생겼는데 일을 안 하면은 그리고 머슴이 나하고 좀 마음은 통하는데 일은 완전히 능력이 없으면 네. 그렇죠? 내가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 내가 진짜 혹시 머슴이 있다면 그 머슴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야 나도 편하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듣지도 않고 맨날 그 악마화에 물들어가지고 난 이재명 싫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네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5년 후에 너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있을 거고 너는 지금보다 훨씬 삶의 질이 풍요해질 거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거다. 내 말 한번 믿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실제로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지지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부산에서 칼침 사건도 네,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테러 관련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경호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에 혹시 문제는 없을까?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선거가 사실은 물론 여론조사가 앞서간다고 해도 끝까지 투표 날까지 정말 겸손하게 우리 국민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고 해야 되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지지율을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후보 교체까지 무리하게 하는 그룹으로 봐서는 그 이재명 남은 마지막 수단이 뭐겠는가? 네. 정말 후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예. 추론이 가능하고 정말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조이대 사법 쿠데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온갖 짓을 다 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싫고 설마 그러겠느냐 하겠지만 설마 그러겠느냐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위해가 최후의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부분에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스킨십이 부족해지는 문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저도 정치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네. 이게 살을 호흡도 부딪히고 하고. 호흡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네. 필요하고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는 면에 있어서 혹시 유권자들께서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후보자에 대한 위해 그걸 차단하는 것이 원래 더 큰 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차제에 지금까지 어떤 선거 관행 이런 것이 이제 SNS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맞춰서 선거 문화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서 김기표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이 많고요. 여시아무님께서 접경 지역 이 후보님 방문을 했을 때 박정희 후보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네, 얘기도 그런 말 있었죠. 남겨주셨어요. 네,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대통령 후보님 이재명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 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자, 민초단 처음으로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방송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